자,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저 시간에 이어서 상대성 이론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상대성 이론이 두 부류가 있는데 내용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용에서 계산형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형 시험 문제는 예전엔 되게 어려웠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계산형을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배운다 그랬죠. 상대성 이론은 원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엔 두 개를 분리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없어졌어요. 야, 이건 너무 원래 어렵지 않은데 지구과학이랑 훨씬 더 연관성이 많아서 물리에서는 살짝 빠졌습니다. 학교 가면 학교에서 내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만 배운다는 거죠.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얘는 관성 좌표계일 때만 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래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 이 관성 좌표계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좌표계라는 것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이 빠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니네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야 이렇게 아예 매칭을 시켜놓고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관성 좌표계가 뭐라고? 정지한 물체이거나 또는 등속 직선하거나. 됐나요? 그럼 하나의 체크. 관성 좌표계는 가속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됐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운동일 때 쓸 수 있어?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항상 정지한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 두 물체 사이에 비교를 할 건데 이 물체는 반드시 등속 직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첫 번째 단어 짝짓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교샷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그냥 원정체로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할 때는 가정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정 두 가지. 첫 번째 가정이 뭐라고? 상대성 원리. 이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상대성 이론, 상대성 원리. 좀 단어가 좀 다르죠, 그죠? 상대성 원리 뭐라고? 관찰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서로 말하는 답이 틀려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됐나요? 그러니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상대성 원리고요. 두 번째, 광속은 절대로 변하는 값이 아니다.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똑같다. 상대 속도도 똑같고 빛을 타고 가다 던져도 똑같다. 됐나요? 광속 불변의 원리.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어요라고 물리학에서는 정의를 내려요. 물론 빛보다 빠른 물체가 있을 거야 라는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키온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되게 멋있지? 타키온. 그죠? 타키온. 빛보다 빠른 물체라고 물리학자들이 가정해놓고 찾으려고 하는 녀석이에요. 타키온. 발견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되죠? 물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치 중에 입자 가속기라는 장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치거든요. 입자를 넣어서 물론 빨리 돌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렇게 빨리 돌려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진 않아요. 아무튼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입자가속기에 전자를 하나 넣잖아. 근데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질량을 무시해요. 너무 가벼워서 질량을 표시조차 하지 않아요. 그 입자를 넣고 인간이 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돌리면 그런 다음에 충돌을 시키면 이 전자의 하나의 충돌의 크기가 2톤으로 바뀝니다.
상상해 가세요. 2톤짜리 트럭이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전자보다 2000배 무거운 양성자와 똑같은 짓을 하면 그 양성자는 전자보다 2000배 무거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4000톤이 되버리죠. 4000톤짜리가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그걸 크게 만들어서 나를 빛의 속도로 돌리면 내가 벽에 부딪히는 충격량은 장난 아니죠. 그렇다면 우주선으로 만들면 그 우주선의 충격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만든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직 실험은 잘 못하고 있지만 가정이니까 두 가지는 상식적으로 잘 외워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봤더니 상대성으로 두 가지가 나타났던 거죠. 첫 번째는 시간이 지연됐어요. 그죠? 팽창이란 단어로 배우기도 합니다. 시간이 팽창됐어요. 누구의 시간이? 여기다가 한 줄 써드렸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됐나요? 그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단어 전체, 문장 전체를 한번 외워달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됐나요?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쌍둥이 패러독스. 빠르게 움직이고 보내는 한 5분 지났는데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시간이 10년, 100년 막 이렇게 지나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째깍째깍 갈 동안에 얘는 이렇게 시간 가는 거죠. 또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시간이 늘어났죠. 그게 얘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여기가 있어요? 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고유시간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복습처럼 해보는 거야. 두 번째, 길이는요. 수축됩니다. 짧아지는 거죠. 길이는 짧아져. 내가 가도 짧아지고 남이 와도 짧아져요. 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나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여도 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서로 봐도 다 짧아진다. 그러니까 길이 수축은 어려운 단어가 없죠. 무조건 짧아진다. 그런데 시간의 시연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오늘 고유 길이라는 단어를 넣을 거거든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130페이지요. 시간의 지연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과 사건과 시간. 상대성 이론에서 사건이란 특정한 시각과 위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건은 시간의 개념과 위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한 사건이 일어난 후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한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T1, T2가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R1, R2가 위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나요? 그러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주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얘가 우주선이 이만큼 왔을 때 두 번째, 그럼 여기에 시간 T1과 여기에 시간 T2가 존재하겠죠. 여기에 위치 R1과 여기에 위치 R2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 시간과 위치의 간격이 존재해요. 됐나요? 이걸 사건과 시간이라고 해요. 두 번째, 고유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꼭 별표를 치세요. 고유시간.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될 겁니다.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여기에 T1이고요. 여기에 T2예요. 됐지?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되니 예를 들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얘가 이만큼 와도 우주선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 A라는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A야, 너 시간 쟀어? 그럼 A가 우주선에서 이만큼 간 다음에 이렇게 지겠죠. 그럼 처음의 시간 T1과 나중의 시간 T2가 존재하겠지. 그 시간을 고유시간이라고 해요. 다시요. 고유시간은 뭐라고? 관찰자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바깥에 B라는 애도 존재하겠지, 그지? 그럼 B라는 애가 이물체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죠. 위치 R1에서 R2로 바뀌는 동안에 시간을 재겠지. 그럼 관찰자가 B가 되면 B가 잰 시간이 고유시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고유시간은 A가 잰 거야, B가 잰 거야? 둘 다 될 수 있다. 그게 상대성이니까. 됐어? 다시요. 고유시간은 누가 잰 거라고? 둘 다 각각 잰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고유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됐나요? 왜? 지금 우리 상대성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고유시간의 개념은 뭐예요? 자, A야, 너 고유시간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A가 직접 시계로 이렇게 잰다. B야, 너 고유시간 얼마니? 그러면 B가 직접 이렇게 잰다. 됐어요? 자, 다시 전 시간에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쌍둥이가 있었어. A와 B가. 쌍둥이라고 했지, 그지? 얘가 우주선을 타고 갔다 되돌아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 50년이 지났는데 얘는 5분이 지나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얘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잘 났나요? 잘 봐. A와 B의 시간의 차이가 생겨났죠. 그런데 실제로 차이가 생겨난 거냐 이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성은 그런 거예요. 정답을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각각 A가 됐을 땐 뭐라고 얘기할 거야? B가 됐을 땐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성은 말하는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국어처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A는 자, A야, B가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오는 동안에 시간을 재봐. 그럼 A는 시계를 이렇게 들고 계속 시간을 재겠지. 몇 년 지났어? 50년.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이 50년은 A가 말하는 A의 고유 시간이에요. 됐나요? 됐어? 그럼 A의 고유 시간은 몇 시간이야? 50년. 그러면 B는 야, 나 5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럼 B의 고유 시간은 얼마야? 그래요. 왜? B. 야, 너 우주선을 타고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재. 그러면 B도 시계를 보고 우주선을 타고 갔다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재겠지.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 5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B의 고유 시간인 거예요. 됐니? 그럼 고유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아니죠.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그럼 뭐라고 측정하면 돼? 관찰자의 시계를 보면 그게 고유 시간이죠. 되니? 그럼 또 한 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A의 고유 시간은 50년이죠. 그지? A는 야, 나 50년 지났어. 그지? 그럼 B는 갔다가 되돌아올 따라니 얼마 걸렸어? 얼마 걸렸어? 자, 다시요. A한테 물어볼 거예요. A야,
B 우주선 몇 년 동안 타고 갔니? 그럼 B는 뭐라 그래? A는 뭐라 그래?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A한테만 물어보는 거지. B가 몇 시간 몇 초가 걸렸던 상관없이 야, 너 가만히 서 있었지? 그런데 B가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왔지? 갔다 온 동안에 몇 시간이 흘렀어? 50년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의 보유 시간은 50년이라면 B가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시간도 50년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50년 만에 되돌아왔으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럼 A는 50년 후에 되돌아온 거지. 누구 입장에서? B는 50년 후에 되돌아온 거죠. 누구 입장에서는? A의 입장에서는. A한테만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물어봅시다. 야, B야, 너 우주선 타고 왔지? 몇 분 지났니? 그럼 B는 뭐라 그래? 5분 타고 갔지? 그럼 B의 보유 시간은 얼마인 거야? B의 보유 시간은 B가 직접 측정한 값이 보유 시간이죠. B는 뭐라고 할 거야? 5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와서 B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A는 몇 년 지났니? B한테 물어보고. 분명히 타고 5분 만에 되돌아와서 얘를 봤지. 얘도 5분 지나야 되지. 그치? 그러니 야, B야, A 몇 년 지났어? A는 5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유 시간 각각 누구 거 각각 시간을 잰 거. 됐니 여기까지? 됐어? 진짜지?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는 50년 지났죠. B도 50년 만에 되돌아왔지. 그지? B는 5분 지났죠. A 5분만 흘러야 되지. 그런데 얘는 50살 늙어 있는 거지. 얘는 5분만 지났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상대성이에요. 되셨나요? 첫 번째 개념이 뭐라고? 고유 시간은 누구 거? 관찰자 거. 고유 시간은 누구 거? 관찰자가 잰 거. 되니? 옆쪽 한번 볼까요? 131페이지요. 특정한 두 사건의 고유 시간을 측정하는 관성계는 하나뿐이고 다른 관성계에서 두 사건의 시간을 측정하면 고유 시간보다 긴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어렵죠, 그죠?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렵죠. 이걸 좀 해석해서 써놔야 되는데 일본책을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특정한 두 사건 사이의 고유 시간을 측정하는 관성계는 하나뿐이고. 됐어요? 원래는 잘 봐. A한테만 물어보면 시간은 하나밖에 없죠. B한테만 물어봐도 시간은 하나밖에 없죠. 그 뜻이에요. 다른 관성계에서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면 고유 시간보다 긴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어 되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잘 보세요. 얘가 정지하고 있죠. 얘가 운동하고 있지, 그지? 정지한 물체의 고유 시간은 50년이요. 그지? 운동한 물체도 50년 후에 되돌아온 거 맞지? 그런데 얘는 시계를 쳐다보면 얘 몇 시간 지난 것 같다고? 5분 지난 것 같죠? 여기까지 됐어요? 요걸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라고 하는 애는 고유 시간이 5년이죠. 50년이죠. 그런데 B라고 하는 애는 시간이 갔다가 출발,
되돌아올 때까지 5분 지났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니? 그럼 얘는 1초 간격이 요만큼이지. 요게 1초겠죠. 그죠? 얘는 1초 간격이 이만큼이겠지. 됐나요? 누구의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움직이는 시간. 됐나요? 정지한 애가 쳐다보면 움직이는 애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상대성 이론의 고유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 단어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진짜? 그럼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얘네 둘을 비교하면 얘가 갔다 온 거 맞죠? 그죠?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A야, 출발하고 난 다음에 도착할 때까지 몇 분 걸렸니? 5분 걸렸는데, 그죠? 얘가 관찰자니까 고유 시간은 5분이죠. 그럴 때 B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B야, 몇 분 지났다고? 나 50년 지났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50년 지났잖아. 됐나요? 그럼 똑같죠. 얘 1초의 간격이 이만큼이면 얘 1초의 간격이 이만큼 된 거 맞지? 움직이는 애의 시간은 늘어났죠. 되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 A야, 너 고유 시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50년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서 도착했겠지. 그럼 B야, 너는 시간이 얼마 걸렸니? 출발해서 도착까지 5분 걸렸는데, 됐나요? 그러면 얘는 요만큼이 1초라면 얘는 이만큼이 1초가 돼서 시간이 늘어난 거 맞지? 됐어요? 자, 그럼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야, B야, A야, B가 고유 시간이겠죠, 그죠? 너 몇 분 만에 되돌아왔다고? 나 5분 만에 되돌아왔는데. 됐어요? 그럼 B의 고유 시간은 5분이 되겠죠. 왜? 출발부터 도착까지 5분이 걸렸으니까. 그럼 A야, 너는 시간이 얼마 지났니? 나 50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1초라면 이만큼이 1초가 돼서 늘어났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고유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길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갭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50년이 5분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5분이 50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라는 내용이 이 녀석이에요. 자, 시간 지연 현상을 이해 한번 해볼까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 내부에 빛 시계가 있을 때 관찰자에 따라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내용 정리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해볼까요? 우주선이 있었어. 됐죠? 여기다가 빛 검출기를 놔두고 여기다가 빛 검출기를 놔두는 거야. 얘는 우주선의 한 가운데 있어. 높이는 뭐 h, 여기는 길이를 l이라고 나눴으니까 l이라고 표시해 봅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잘 봐. 얘가 뿅 하고 달리겠지, 그지? 그래서 이만큼 온 거예요. V의 속도로 등속운동해야 되겠죠? 관성좌표기. 그럼 얘 역시 한가운데 점을 찍으면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니네들도 관찰자가 돼서 한번 보세요. 되게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니네가 첫 번째 우주선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주선에 타고 있는 거야. 여기다 그리지 않고 옆에다가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그쵸? 자, A 얘 이만큼 와도 우주선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겠죠, 그죠? A 됐니? 자, 시간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빛을 반짝거리면 빛이 여기에 맞고 되돌아올 거예요. 얘는 거울이니까. 됐나요? 자, 다시요. 바닥에다 빛 방출기를 설치해놓고 우주선에 여기 서서 버튼을 누르면 빛이 뿅 하고 천장에 맞았다가 여기 되돌아올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잘 봐. 빛을 쐈지. 맞고 되돌아오죠. 됐어? 우주선이 가만히 있다면 맞고 되돌아오겠지, 그지? 그런데 우주선이 이만큼 움직였죠. 그지? 그럼 나도 이만큼 가서 여기 서 있겠지. 그럼 빛 방출기는 내 신발 옆에 있겠지. 거울은 이 바로 반대편에 있겠지. 그러면 빛은 내가 볼 때 우주선이 움직이건 상관없이 내 발옆에서 시작해서 천장에 맞고 되돌아왔죠.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주선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상관없이 빛은 내 발옆에서 시작해서 천장에 맞고 발옆으로 내려오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A한테 물어보는 거야. A야, 빛이 맞고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재줘. 그럼 A는 이렇게 서서 띵띵 하는 시간을 재겠죠. 그 시간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시간을 한번 재볼까요? A야, 빛이 왕복하는 시간은 몇 초니? 그럼 A가 직접 이렇게 하고 시간을 재겠죠. 됐어요? 그럼 빛을 쐈으니까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죠. 바꿔요. 시간을 잴 거니까 속력 분의 거리가 나오겠지. 왔다 갔어. 거리 얼마? 2L. 됐어요? 얘 2L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빛의 속력은 얼마야? C요. 빛을 쐈으니까 빛의 속력은 C요. 됐어요?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죠. 이게 왕복한 시간이죠. 됐어? 빛의 속력분의 왕복거리. 여기까지 완성됐나요? 진짜지?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2L 가는 동안에 속력은 C니까 시간은 몇 초 걸렸니? C분의 2L 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됐니?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우주선을 타고 있지 않은 B한테 물어보는 거야. B야, 너도 똑같이 재봐. 그럼 B의 입장을 잘 보세요. B의 입장에서는 빛이 여기서 시작했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 도착했지. 그치? B의 입장에서는 저기서 쐈는데 여기서 도착하죠. 됐나요? 그럼 요 중간 어딘가에 천장에 닿은 위치도 있겠죠. 왜? 빛은 천장에 닿았다가 바닥 원래로 되돌아올 거니까. 그럼 B 입장에서 쳐다보면 빛은 이렇게 와서 맞고 이렇게 와서 들어간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라. A 입장에서는 EL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지. 누가 더 거리가 긴? B가 훨씬 길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갔다는 얘기지. 됐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가면,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가면 속력이 빠른 거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어때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 빛의 속도는 똑같아야 된다. 그럼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더 긴 거리를 가려면 시간이 어때야 돼? 더 길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B야! 시간 어떻게 되니? C분의 2L보다 길어, 짧아?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어? 왜?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요. 그치? 광속 불변의 원리가 전제 조건이니까요. 됐니? 이 단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렵지? 그치?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T 고유는 C분의 2L0 이렇게 써있고요. T는 C분의 2L 이렇게 써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를 L0라고 했으니까 여기 L0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 번의 L을 갖다 오겠죠. 그래서 B가 보면 빛이 왕복하는 시간은 야, 얼마 갔다고? 2L만큼 갔다 온 거 맞죠? 그치? 이 대각선의 길이가 L이니까 빛의 속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치? 그렇다면 여기 앞에 T0와 여기 앞에 T 중에는 누가 긴 거야? L0는 짧고요. L은 길죠. 그치? L0는 짧고요. L은 길죠. C 값은 똑같죠. 그럼 T0는 짧고요. T는 길어야 되지. 됐니? 장난 아니죠. 이 단어를 대입하면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A 물어보겠지. 야, 시간 어떻게 갔어? C분의 2L0만큼 갔는데. B야, 시간 어떻게 갔어? C분의 2L만큼 갔는데. 그럼 C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2L만큼 가는 동안에 속력이 똑같으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렸겠네. 됐니? 시간이 늘어난 거죠.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이 단어 되게 어렵죠. 그죠? 상대성을 이렇게 숫자와 공식을 막 대입하게 되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됐나요? 그 밑에 막 계산하는 공식도 나와요.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이걸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 수식까지 계산해서 여기다 두면 그러면 공식이 완성돼요. 이 공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 살짝 남아있는 겁니다. 됐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특수상대성이
특수상대성 언제 쓰는 거라고? 숫자가 붙으면 관성 좌표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죠? 관성 좌표계 뭐라고? 정지. 괜찮고요. 또는 등속 직선 괜찮다는 거지. 괜찮아요. 하지만 가속은 안 된다는 거죠. 그지? 가속도 운동하면 안 돼요. 저건 일반 상대성에 쓰는 단어야. 자, 1번이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뭐라고 정의한다고? 가정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지. 첫 번째 가정이 뭐야? 상대성 원리. 관찰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한다. 동일한 상황, 하지만 관찰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상대성 원리. 그래서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이름집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두 번째, 강속 불변의 원리. 광속 C는 빛의 속도는 C라고 한다. 스몰 C는 언제나 변함이 없이 일정합니다. 그죠? 이 가정 두 가지로 현상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1번 시간의 지연. 팽창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됐나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두 번째, 길이의 수축. 누가 보든 길이는 짧아진다. 그렇죠? 수축. 누가 보든 길이는 짧아진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설명했어요. 지금 뭐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EX. 자, 일단 고유시간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야 되죠. 고유시간. 누가 센 거야? 관찰자가 센 거죠. 관찰자가 직접 측정하는 겁니다. 관찰자가 직접 측정한 시간을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유시간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두 명이 관찰했으면. 됐니? 한국말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요. 아까 우주선 했었죠. 그죠? 우주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주선이 있었어. 가운데에서 한가운데 지점에서 빛을 쏠 거죠. 그럼 여기에 높이를 L0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사람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A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A야, 너 시간 잘 재봐. 됐지? 그리고 뿅 하고 지나서 등속운동 하겠죠. V의 속도로 등속운동해서 뿅 하고 지나면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한가운데 지점에 다시 검출기와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빛은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맞고 되돌아올 건데 이 A라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빛은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 효과만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 우주선 안에 있는 A가 관찰한 내용을 보면 자, 빛의 왕복 시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시간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야, 시간 얼마야? L0라는 높이를 두 번 왔다 갔다 했다. 됐죠? 한 번 왔다 갔다 했다. 되니? 그래서 L0를 두 번 간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동안의 속력이 얼마라고? 빛의 속력으로 달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요 값은 뭐야? A의 고유 시간이죠. 되니? 이제
야 A야 잘 재봐 그랬으니까 이게 A의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이 빛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요 가운데에다가 역시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천장에 닿는 시간이 반드시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빛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을 테니까 천장에 닿고 되돌아와서 여기로 도착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주선 밖에 있는 애는 빛의 왕복 시간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왕복 시간을 뭐라고 얘기해? 아, 빛은 이 길이가 L이니까 L만큼 왔다가 다시 L만큼 갔죠. 됐죠? 그러니 이 L만큼 간 건데 빛의 속력은 얼마라고? C라고. 됐니? 그럼 이쪽에다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L0와 L 중에 누가 길어? L0가 길죠. 됐니? L이 길죠. L이 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이 L0와 이 L 중에는 누가 긴 거야? 이 L이 길어야 되죠, 당연히. 그럼 또 한 번요. C분의 2L0와 C분의 2L 중에는 누가 기니? 얘랑 그죠? 그죠? C 값은 똑같으니까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 값을 뭐라고 한다고? T 제로. 이 값을 뭐라고 한다고? T. 됐니? T 제로. 누구의 시간? 우주선 안에서 잰 시간. 됐죠? T 뭐라고? 우주선 밖에서 잰 시간. 됐니? 그럼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우주선 안에서 T0 5분이 지나봅시다. 그럼 우주선 밖에서는 50년이 지날 수도 있죠. 됐어요? 좀 극단적으로 표시하면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 우주선 안에 있던 애가 5분 지났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5분이 B의 고유 시간 맞죠? 이게 T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밖에 있는 애는 뭐라고 얘기해? 5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럼 나의 시간 길어진 거 맞지? 됐나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늘어나는 거니까. 어렵죠? 결론이 되게 어렵지. 이게 왜 어렵냐면 자꾸 50년 5분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B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5분 지났는데 5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구에 있는 애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50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 길이의 개념으로 시간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됐니? 그럼 다르게 지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50년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우주선 타고는 뭐라 그래? 5분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길고 짧음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 지금처럼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애야 시간을 재봐. 우주선 안에 있는 애야 시간을 재봐. 그럼 얘는 갔다 왔으니까 5분 지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주선 밖에 있는 애는 어떻게 시간이 간다고? 50년 간다고. 됐지?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1분, 1분, 1분 이래서 1분이 10년만큼 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결국에 시간은 누가 늘어난 거야? 무슨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5분이어도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5분이어도 늘어나는 거죠. 됐어요? 50년 이만큼 5분 이만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50년 5분 50년 5분 이렇게 비교하면 5분이 내가 항상 언제나 늘어난 시간에 있는 거지. 됐나요? 이거 똑같죠? 자, A야 시간제 T0인데 아니야. L, 2L만큼 가려면 시간이 더 길어야 되지 않아? 우주선 안에 있는 A야 몇 분 지났니? 5분? 밖에 있는 애는 얼마 지났어? 5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주선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얘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늘어난 거예요. 됐어요? 값은 작죠. 5분이라고. 그럼 걔가 늘어난 거지. 작을수록 늘어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작으면 작다라고 써야 돼. 애들 느낌상 작으면 수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는 거죠. 됐나요? 항상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 녀석을 정리할 때 이렇게 하세요. 우주선 안에 있는 애와 우주선 밖에 있는 애를 이렇게 둘러 나눠서 안에 있는 애야 시간을 재보렴. 그래서 얘가 t 고유 시간이라면 이 녀석의 t는 이쪽으로 분모 치는 거 같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예를 동시에 갖고 계셔야 돼요. 우주선 타고 있는 애야 시간을 재봐 5분. 그럼 밖에 있는 애야 시간을 재봐 50년. 50년 이렇게 갈 동안에 5분 1초 2초 이렇게 가요. 그럼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라고? 얘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얘의 시간이 지연된 것처럼 느껴진다. 됐니?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간의 값은 작아. 그럼 그건 수축된 게 아니라 늘어난 거야. 됐죠? 이 수식으로 하는 애는 부등호를 치니까 작다. 맞죠? 이 작은 것에 지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야, 우주선 안과 밖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니?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빠르게 움직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지연돼요. 지연된 것 같죠. 값을 크기로 따지면 50년 5분, 5분이 짧은 것 같지. 그죠? 시간은 똑같지만 값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5분이 값이 작은 거 맞죠? 되셨어요? 그래서 값이 작은 애가 시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진짜? 진짜? 되나? 나중에 그 로런츠 인자라는 것들도 한번 배워보세요. 로런츠 인자. 참 멋있는 단어죠. 로런츠 인자. 모든 상대성 이론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런츠 인자. 돼요? 자, 요거 한번 할까요? 심화 과정이니까. 빨간 삼각형을 그리면 왔다가 되돌아간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표시하면 한쪽에 직각삼각형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L이라고 정리했죠.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가 L이라는 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L이니까 그리고 이 높이는 L0라고 정의가 됐었죠. 됐지? 자,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볼까요? L만큼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몇 초? 이 L만큼 가는데 C로 하면 이게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라 그랬지. 그죠? 그럼 얘를 T라고 놔두면 넘겨 CT L 놔두고 2를 넘기면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CT. 돼요? 그럼 다시 한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니? 이 L0만큼 가는데 빛의 속력으로 왕복 시간이 정해진다 그랬죠. 이 녀석이 T0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L0가 남을 테고요. CT0에 2가 남겠지. 그죠? 됐어요? 여기에 걸린 시간은 CT0에 2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니? 책에 보시면요. 얘는 V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T가 걸렸으니까 VT만큼 가고요. 2분의 VT만큼 여기까지 오겠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성립하지. 그래서 2분의 CT의 제곱을 때리면 얘요. 2분의 CT0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VT의 제곱값이 나오죠. 되게 어렵지. 이게 물리라는 거죠. 얘네 물리 과학자들 보면 이런 거 막 써내지.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요. 4분의 C제곱 T제곱이 될 테고요. 4분의 C제곱 T0제곱이 될 테고 4분의 V제곱 T제곱이 되겠죠. 4를 다 지워버리겠지. 상관없죠? 그러면 식이 남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C제곱 T제곱은 C제곱 T0제곱 더하기 V제곱 T제곱. 이게 다 제곱값이 나오지. 책처럼 정리를 할 거예요. T로 넘기면 C제곱 T제곱 마이너스 V제곱 T제곱은 C의 T의 제곱 제로가 되겠죠. 요 녀석 남기고요. 얘를 넘겼으니까. 나는 T제곱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C제곱을 넘겨요. 그럼 여기에 C제곱이 올 테고 여기도 C제곱이 오겠죠. 얘 없어졌지, 그지? 그러면 여기 없어지죠. 얘랑 약분되죠. 그럼 결국에 정리를 하면 T0의 제곱은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괄호치고 T제곱. 됐어요? 난 수학을 잘 못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됐니? 루트 한번 씌워볼까요? T로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책은 T로 묶었죠. 그래서 T로 묶었어. 나 T제곱이 원하는 거야. 넘기겠죠.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 T0의 제곱. 됐어요? 자, 제곱 지우고요. 루트를 씌우면 그 녀석만 빠져나오지.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곱하기 t제곱을 하면 t값이 나와요. 됐나요? 자, 질문이요.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그랬지. 그럼 얘 v, 우주선의 속도죠. 이걸 왜 하냐면 요거 하나만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심화 과정이야. 요거 하나만. 만약에 저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됐어요? 저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V값이 C죠. 그지? 얘가 C로 바뀌죠. 그러면 얘랑 약분이 쳐지고 1이 남지. 1-1은 얼마? 0이. 분모값이 0이 돼버리지. 0분의 1은 얼마? 무한대요. 무한대에다 t제로를 곱하면 얼마? 무한대요. 그럼 시간이 무한대만큼 흘러가죠. 그죠? 무슨 뜻? t제로가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잰 거라 그랬지. 1분 지났는데 여기다 1분을 때려넣어. 그래도 빛의 속도로 달리면 t제로 t값은 무한대. 1초를 넣어도 무한대. 그럼 우주선 타고 1초만 갔다 오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상상해봐요. 빛의 속도로 물체가 달리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죠. 내가 1초만 지나도 지구를 10,000년, 1,000,000년, 1,000,000년 지나게 할 수 있죠. 우주선만 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속도만 조절하면 나 100년 후로 가고 싶어. 그러면 우주선 타고 1초 갔다 오면 지구가 100년 흐른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지. 속도를 조절해서 이 로렌츠의 인자의 속도를 조절해서 이 값을 지우고 약분을 쳐서 나 1000년 후에 보고 싶은데 그럼 이 값이 1000으로 나오게 속도를 조절해서 갔다 오면 지구는 1000년 지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지. 문제는 얘의 빠르기. 지금 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무지하게 느리니까 약분을 칠 수가 없지. 그럼 이 값은 빛의 속도를 제곱했으니까 무지하게 큰 값이죠. 그럼 이 값은 0에 가깝지, 그지? 그러니 t제로와 t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갔다 오나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갔다 오나 내가 여기서 사나 t가 안 나는 거야. 우주선을 타고 뭐 지구를 돌고 화성을 돌고 오나 내가 여기서 있으나 이 우주선이 몰라 느리니까 차이가 안 나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와닿지 않는 거죠. 됐나요? 그럼 과거에 있던 사람이 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갔다 왔다면. 왜 앞서? 그 당시에는 우주선이 없었어요. 그치? 저렇게 빨리 달리는 물체가 없었지. 지금도 없으니까. 그런데 10,000년 후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 근데 10,000년 후에 막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옛날 사람 같은 사람이 온 거야. 너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걔는 뭐라 그래? 나 우주선 타고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우주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속도가 매우 느려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갔다 오면 뭐 2초 빨라진 거죠. 갔다 오면 뭐 1초, 0.5초 빨라진 거야. 차이가 안 느껴진다. 우주선만 빠르면 미래로 갈 수 있다. 됐나요? 대신에 과거는 못 옵니다. 과거는 못 와요. 자, 심화 과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이 되게 신기하지 않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래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타임머신이란 게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과거로는 올 수 없죠. 그러니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과거로 되돌아가는 영화는 다 개뻥인 거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해요. 미래로 가는 이 쌍둥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럼 쌍둥이 패러독스는 미래로 가는 개념이죠. 그럼 과거로 되돌아가는 건 뭐라 그래? 그걸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린애가 있었어. 1950년에 어린애가 있었는데 2000년이 되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거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그죠? 여기 20살이었으면 여기는 70살이죠. 그지? 이 할아버지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요. 됐나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여기 짠 하고 여기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야, 나 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지? 네가 군형이냐? 좀 똑바로 야 비트코인 13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당이 나타나서 총으로 얘를 쏴 죽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미래가 일어나지 않지. 그럼 얘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올 수 없지. 그럼 얘도 사라지죠. 됐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얘를 죽이면 얘가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도 사라지겠죠. 이게 타임머신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 녀석을 제거하면 미래의 범죄가 안 일어나겠지? 그죠? 이게 타임머신 영화의 거의 대부분들이거든요. 과거에 무슨 짓을 해서 미래를 바꾸는. 잘 봐. 얘를 죽이죠? 얘가 과거로 왜 없어질 테니까 과거로 되돌아올 수 없어서 얘도 사라지겠죠? 자, 질문이요. 요 상황이요. 이 사람이 죽이는 게 먼저야? 얘가 되돌아오는 게 먼저야? 요 시점에서 딱 상황을 보면 얘가 과거로 되돌아와서 나야 만나서 반가워 이러고 있는데 얘가 와서 총을 쐈지. 얘가 죽으니까 가서 얘가 안 와서 얘도 안 와서 얘 사라지는 거죠. 가능하냐고? 아니죠. 얘가 온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반가워 다다다다 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반드시 와서 날 만나야 되지. 죽을 수 있어?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내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 사람은 내가 되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의 어린애를 죽이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시간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걸 할아버지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문제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과거로 갈 수 없어.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면 어때? 그래서 등장한 게 웜홀이에요. 웜홀. 그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웜홀은 그냥 이론상이고 상상이에요. 블랙홀은 발견이 됐지만 웜홀은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인간이 웜홀을 발견한다면 과학책을 다 다시 쓰겠죠. 그지? 시간 앞전화 웃기고 있는 과거 가면 되잖아. 됐나요? 공간의 개념도 사라져요.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해질 테니까.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죠. 하나만 더 할게요. 길이 수축. EX. 얘도 고유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아래 읽어볼까요? 고유 길이.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물체를 보는 거예요. 다시요. 잘 봐.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누구의 물체의 길이? 정지 상태의 물체의 길이를 누가 측정하는 거라고? 관찰자가 측정하는 거라. 정지 상태의 물체의 길이를 관찰자가 측정하는 거야. 됐니?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준비 한 단어만요. 운동 방향으로만 작아진다. 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자를 놓고 한 명은 우주선을 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명은 우주선을 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겠죠.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잴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가 1m라고 해봅시다. 이쪽은 10m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럼 A한테 야, 너 지나가면서 이물체를 그려봐 이렇게 얘기하면 됐니? 지나가면서 이물체의 길이를 그려봐 그러면 A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행 방향으로의 길이는 짧아 보여요. 하지만 진행 방향과 다른 길이는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A야 그려봐 그러면 A는 이렇게 생긴 애를 그린다고요. 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짜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짧아졌어. 이렇게. 됐니? 그럼 B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야 B야 너 지나가면서 이물체를 그려봐. 그럼 B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린다. 됐니? B는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여기의 길이가 짧아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의 길이는 1m야.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거죠. 무슨 뜻? 진행 방향으로의 길이만 짧아 보이는 거야. 됐어요? 자, 뒤쪽 한번 읽어볼까요? 맞죠? 132페이지요. 길이 수축을 적용시킨대요. 이 말을 국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되게 어렵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이야. 상대성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여기에 거기처럼 의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앉힌 거지. 철수를 앉혀봅시다. 됐죠?
그리고 거기처럼 여기에 행성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행성이 있대요. 됐니? 그래서 기준선을 정한 거야. 얘가 행성 가운데를 통과할 때를 기준선으로 해서 여기가 기준선 A. 여기가 행성 B라 그래서 여기는 통과할 때 기준선 B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철수가 이 행성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행성을 통과하겠죠? 그때까지 거리를 재는 거야. 여기까지의 거리를 잴 거예요. 됐니? 됐어요? 자, 철수한테 물어보는 거죠. 철수야, 너 행성 A를 통과하고 행성 B를 통과하는 동안에 기준선 A를 지나고 기준선 B를 지날 건데 시간을 재. 됐지? 됐어요? 시간을 재. 그래서 시간을 쟀어. 그런데 철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잘 보세요. 우주선을 타고 있지. 우주선이 가죠. 그래서 행성 A와 B를 지나지. 그런데 철수는 움직여 안 움직여?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철수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여기 앉아서 꼼짝도 하지 마. 됐니? 그럼 철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지. 그럼 철수한테 물어보겠죠. 너 움직이니? 아니요. 정장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니? 그럼 기준선을 통과한 건 실제로 우주선이고 철수지만 철수한테 물어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준선이 행성이 나한테 왔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주선 안에 관찰자 철수가 보면 기준선 A와 B가 나한테로 다가왔어 라고 얘기한다. 됐니? 두 번째 줄을 읽어볼게요. 그럼 걸린 시간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기준선 A와 B가 동일한 위치 R을 지날 때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한다. 철수야 너 시간 재! 라고 얘기했지. 그럼 철수가 잰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는 거야? 고유 시간이 되죠. 왜? 철수가 관찰자니까. 됐니?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는 첫 번째 행성 A, 기준선 A와 기준선 B를 자기 스스로 지나간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철수한테 물어볼 거예요. 철수야, 너 달려갔어? 정지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 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온 거야. 됐어요? 왜? 우주선 안에 철수가 관찰자니까.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됐니? 두 번째요. 그러면 철수야, 시간을 한번 재볼래? 철수가 기준선 A 지나가고 기준선 B 지나갈 때 시간을 재겠죠. 관찰자가 직접 잰 시간이 뭐라고? 고유 시간. 됐네? 그래서 얘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한 번만 해볼게요. 고유 시간 지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요. 걔네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지나갔지. 그치? 그렇다면 길이는 어떻게 느껴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다가오겠죠? 그지? 쑥쑥 하고 지나가겠지? 그러면 시간은 내가 직접 잴 수 있죠. 하지만 거리는 내가 직접 잴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른다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한번요.
밖에 있는 애한테 물어봅시다. 우주선 밖에 있는 애는 가만히 정지하고 있죠. 그죠?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철수가 움직였니? 네! 철수 여기다가 여기로 갔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철수는 움직여요. 됐나요? 그럼 야, 영희야, 시간 한번 봐봐. 그럼 철수랑 시간이 똑같을 거야? 다를 거야? 다르다고 얘기하겠지, 그지? 얘가 5분이면 얘 50년이라고 얘기하겠죠. 여기의 시간은 얘랑은 다를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길이는 얘는 정지하고 있고 이 행성도 움직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이 행성과 이 행성까지의 거리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왜? 나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나도 정지하고 있고 행성도 정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보기에는 이 길이는 딱 정해진 길이죠. 그게 고유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고유 시간과 시간 중에 누가 더 길어진다고? 얘가 시간이 길어지지, 지연되지. 그러면 크기는 누가 큰 거라고? 얘가 큰 거지. 그래서 두둥은 이쪽으로 칠 수 있다 그랬죠. 됐어요? 그러면 말이야. 고유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초라면 얘는 늘어나서 3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얘가 5분이라면 얘가 50년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갔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숫자는 작지만 시간이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는 3초 만에 30m를 간 거예요. 그치? 실제 길이는 30m죠. 근데 얘는 1초 만에 통과하고 통과했지. 몇 미터처럼 느껴진다고? 10미터처럼 느껴진다. 됐나요? 1초를 측정했는데 3초처럼 느껴지는 시간의 개념이죠. 30m라고 정지 나도 정지 정지하고 나도 정지 그 시간 길이 잴 수 있죠. 그 길이는 일정하다고요. 그런데 움직이는 녀석에서 보면 짧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은 늘어났고요. 길이는 짧아지는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하면 속력이 나오겠지. 그 속력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되셨나요? 요거 쓸 수 있겠어요? 요거 쓸 수 있겠어? 저기다가 아예 체크해요. 얘가 L, 제로. 우주선 밖에서 잰 거리를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정지한 상태에서 재는 걸 고유 길이라고 해요. 정지 상태. 그럼 움직이는 애가 느끼는 L은 길이는 얘가 길죠. 됐니? 어때? 두두모가 한쪽 방향으로만 쳐지죠, 그죠? 그러니 밖에 있는 애가 모두 다 크다고요. 숫자로는. 그러면 얘요. 길이가 수축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 부동원 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써볼게요. 고유 시간이 1초라면 얘는 약 5초가 지날 수 있죠. 그때 시간 길이지. 시간이 두둥으로 치면 5초가 큰 거 맞죠? 하지만 5초, 얘는 1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니? 늘어난 거 맞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 5초 동안 실제 잰 길이, 실제 길이는 얼마야? 실제 길이가 고유 길이죠.
실제가 50m래. 그럼 속력은 10m/s 맞죠? 그럼 얘도 속력이 10m/s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몇 미터로 느낀다고 그 길이를 10m라고 느낀다고. 됐니? 그럼 고유 길이에다가 고유 시간에다 실제 시간이라고 써놓고 느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실제 50m를 10m라고 느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부등호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맞추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요 부등호를 반드시 꼭 적어주세요. 꼭. 나중에 상대성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 고유 시간, 시간 지연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애 어떻게 된다고? T0, T 부등호, L에 L0 부등호. 됐나요? 이렇게만 써놔도 시험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얘 1초라면 얘는 3초, 얘가 30m라면 얘는 10m.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고요. 한국말 어려운 거 맞죠? 뭐 이상한 말들이 막 써있어요. 그걸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 L0를 고유라는 단어로 붙여서 문제를 푸시면 관찰자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내용이 니네들 시험 문제를 맞추게 해주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요 간단한 정리다. 됐나요? 요거 정리해놓지 않고 잊어버리면 진짜 머리 빡돕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됐나요? 책 한번 볼까요? 1-2번이요. 1-1번이랑 1-2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BC에가 있는 우주선에 탄 영지가 빛의 왕복 시간을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했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지와 뮤온은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 잘 봐. 뮤온이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빛의 왕복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는 관찰자를 있는 대로 쓰시오. 단어 쓸 수 있겠어요? 빛의 왕복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는. 잘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 단어가 여기 있죠.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는 애는 안에 있는 애예요. 됐나요? 이 문장이 니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고유 시간은 누구 거? 우주선 안에 있는 애 거. 됐니? 그럼 고유 길이는 누구 거? 우주선 밖에 있는 애 거. 거기에 뮤온을 쓰셔야 돼요. 뮤온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번이요. 빛의 왕복 시간을 지연된 시간으로 측정하는 관찰자를 있는 대로 쓰시오. 지연된 시간은 얘죠. 고유 시간은 1초인데 지연된 시간은 얘예요. 됐나요? 그러면 지연된 시간으로 측정하는 관찰자는 누구야? 저 밖에 있는 애요. 단어 진짜 어렵지,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영지야. 시간 얼마 지났니? 1초요. 그렇죠? 1초요. 그럼 그게 뭐라고? 고유 시간. 그런데 주어는 뭐라고 얘기해? 3초 지났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실제로 시간을 측정한 사람은 누구라고? 타고 있는 사람. 그럼 주어는 왜 3초 지났다고 얘기해? 영지야, 네 시계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 네 시계가 늘어나게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 지연된 것으로 측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인 거지. 고유 시간의 상대방. 됐나요? (1-2번도) 한번 해볼까요? 영희가 가고 있고 민수가 서 있대요. 영희가 측정한 영희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다. 됐어요? 이 표 쓸 수 있겠어?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
민수가 측정한 민수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다. 맞아요?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고. 고유 시간은 각각 존재한다고. 됐나요? 이게 아까 제일 먼저 했던 내용이죠. 고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은 뭘 보고 있는 거야? A한테만 시간을 측정하세요 라는 상황인 거죠. 영희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누가 느리게 간다고? 영희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한국말 진짜 어렵지? 그지? 영희가 측정할 때 영희가 고유 시간을 가지겠죠. 민수의 시간은 어떻게 간다고? 느리게 간다고. 됐어? 됐어? 다시요. 영희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고. 돼? 잘 보세요. 영희가 타고 있지. 영희가 올라 빠르게 갔다 왔지. 근데 영희 입장에서 보면 영희는 우주선 안에 가만히 있었죠. 마치 철수가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 영희 입장에서 보면 야, 네 시계가 느리게 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서로 반대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민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네. 민수가 측정할 때 영희가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거 맞죠? 그럼 영희가 측정할 때는 민수가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치? 단어 많이 어렵죠? 그래서 내용 정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문제가. 한국말로 출제되는 문제가. 됐나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135페이지요) 3번 한번 볼게요. 유형 3번. 그림은 라은이가 탄 우주선이 종수에 대해 0.9c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종수와 라은이 옆에는 각각 시계 A와 B가 있으며 B시계의 세로 길이를 L로 갖고 종수가 측정할 때 A에서 빛 왕복 시간은 T였대요. 종수가 시계를 봤더니 T만큼 흐르는 거죠. 됐니? 그럼 라은이가 측정할 때 B에서 빛의 왕복 시간을 쓰시오. 요거 비교돼요? 자, 아까는 얘 A 여기 있고 B가 바깥에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우주선을 타고 있는데도 여기 안에 B시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애한테도 B시계가 존재하는 거지. 얘 라은이, 얘는 종수. 됐네? 자, 시작 해봅시다. 여기서 빛을 쐈죠. C의 속력으로 쏘면 맞고 되돌아가겠지, 그지? 종수야, 몇 시간 걸렸니? T요. 그지? 그럼 라은이도 동시에 여기서 C로 쏘면 왔다 되돌아가겠죠? 라은아, 몇 시간 걸리니? T요. 이게 각각의 고유 시간이죠. 각각 잴 거니까. 그럼 라은이가 측정할 때 라은이가 측정한 B시계가 B죠. B의 왕복 시간은 얼마야? T요. 됐나요? 이건 서로 비교샷이 아니라 그냥 관찰자한테만 직접 물어보면 돼요. 라은아,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초 걸렸니? T요. 종수야,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초 걸렸니? T요. 종수가 보기에 여기 둘 사이의 거리는 똑같고요. 종수가 느끼기에 얘도 정지하고 있고 얘도 정지하고 있죠. 그럼 여기 상황 보세요. 얘네 둘 다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누가 보기에?
종수가 복이에요. 하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은이는 시계와 사이가 벌어지지 않죠. 얘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얘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걸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니네 잘 봐. 정지하고 있나요 지금? 정지하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정지하고 있니? 그럼 이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니네 뭐라고 대답해? 나 제자리에 앉아서 정지 상태인데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절대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지? 아니요. 니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 지금? 1초에 500km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이로 스윙 같은 거 타봤어? 빙글빙글 돌기도 하죠. 1초에 30km씩 돌고 있습니다. 니네는 똑딱 1초가 지나면 여기서 30km를 이렇게 돌고요. 500km를 달리고 있어요. 어디 위에 타고 있으니까? 그래요. 지구는 1초에 500km씩 달려요. 그런데 니네 속도감이 느껴진다고? 아니죠. 니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정지하고 있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우주인이 쳐다보면 와, 저 새끼 500km로 달리고 있어 이럴 거 아니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느끼고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렵대요. 아니요, 니네가 지금 상대성 이론을 몸소 실천하고 있죠. 니네 시계는 니네가 보고 있지. 우주선이 빠르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든 상관이 없이 니네 시계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게 고유 시간인 거예요. 됐어요? 니네가 니네 시계를 읽는 걸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 우주선에 있는 나은이는 사방이 꽉 막혀있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겠니? 아니요. 됐나요?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없어요. 언제 알아차릴 수 있어? 가만히 있다가 붕 가버리면 쏠리겠지. 아, 이 우주선 움직였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가속좌표계예요. 그래서 가속좌표가 되면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요. 지구가 점점 빨리 돌면 가속좌표계죠. 그래서 속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도 거의 등속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니네가 지금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요. 만약에 지구가 돌고 있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 갑자기 공전을 하다가 멈추면, 자전을 하다가 멈추면, 그럼 니네는 원심력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주로 다 날아가. 그때가 돼야 지구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 물체에 타고 있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물체의 속도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니네 회전목마가 재밌어? 롤러코스터가 재밌어? 롤러코스터가 재밌지. 왜요? 속도가 변화무쌍하니까. 그런데 회전목마는 이렇게 타죠. 만약에 위아래로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니네는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구별을 할 수 없어요. 그걸 밖을 보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밖에 있는 애는 훅 지나가는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또렷하게 볼 수 있죠. 얘네 둘은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고 밖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그럼 밖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그 안에서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됐나요? 그게 사람이 느끼는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애가 바깥에 있는 애를 보면 밖에 있는 애가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 있는 애가 엄마를 보면 돌아갔다 되돌아오니까 안에 있는 애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이해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꽤 많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종수가 측정한 B에서 왕복 시간을 비교하시오. 자, 종수가 B를 본 거죠. 그럼 종수는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럼 그때 시간은 와, 길어졌네, 짧아졌네. 그때 시간은 긴 것처럼 느껴진다. 원래 쟀던 것보다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라은이가 측정한 A에서 빛의 왕복 시간을 T와 같이 비교하시오. 라은이가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라은이가 얘를 보면, 그러면 잘 봐. 라은이가 바깥쪽 걸 보면 라은이가 정지 상태처럼 느껴진다고 했지. 이 밑에 있는 애가 움직이겠죠. 밑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럼 이 애는 여기에 멈추겠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는 본다. 됐니? 그러면 종수가 이렇게 가는 빛을 봤다면 라은이는 이렇게 가는 빛을 본 거지. 그럼 똑같이 길어지게 느끼지 않겠니? 그래서 언제든 길어지는 거야. (2번도) 길다, 3번도 길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속력이 다 0.9죠. 왜 0.9인지 알아? 아까 했던 1-c제곱에 r제곱을 넣고요. 분의 1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넣어서 약분을 치고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숫자가 0.9, 0.6밖에 없어요. 그래야 0.9를 넣으면 0.1이 돼서 밖으로 1로 튀어나오는 거죠. 0.6을 넣으면 약분이 돼서 튀어나와요.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 수가 밖에 없어서 옛날에 계산형 시험 문제들의 흔적입니다. 괜히 옆에 길이 수축도 한번 해볼까요? 그림은 민태가 탄 우주선이 G에 대해 정지한 행성 A, B를 총력으로 지난다. 그럼 민태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면, 민태야, 너 행성 A와 행성 B를 지났니? 그러면 민태는 아니요, 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행성 A와 행성 B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어? 그럼 시간을 재봐. 그러면 내가 우주선 안에서 잴게. 그럼 그게 민태의 고유 시간이 되는 거죠. 지희는 뭘 잴 수 있다고? 야, 너는 행성 A와 행성 B와 지희 다 정지하고 있죠. 그러니 지희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식이 성립되죠. 안에서 잰 시간을 고유 시간, 밖에서 잰 시간을 고유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쓸 수 있나요? 민태? 여기다가 쓸 수 있니? 지희? 됐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지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를 C와 T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됐니? 그럼 지희가 보기에는 지희는 여기 있는 애죠. 여기에 행성 A가 있고 행성 B가 있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는 우주선이 0.9c로 지나가니까 시간만 재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0.9VT, CT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럼 민태가 측정할 때 A와 B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자,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민태고요. 얘가 지희니까 민태가 느끼는 시간은 지희보다 짧게 측정되겠죠.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짧아요. 민태가 측정한 AB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세요. 민태가 측정한 AB 사이의 거리는 민태가 측정한 거리가 짧아요. 됐니? 요걸로 다 맞추는 거죠. 이게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에요. 됐나요? 이쪽 칠판 잠깐 지울게요.